안녕하세요. 주비연수입니다. 윤일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도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아예 오전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원익홀딩스는 투자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벤트가 남았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이벤트 호재를 지금도 뭡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진작에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밀렸어야 됐지만은 오히려 지금 21선이죠.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아직 한창 반영이 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고 가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부분이 테슬라죠.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이제 옵티머스를 연 1억대 만든다라고 했어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주주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게 휴머노이드의 성장세가 전기차보다 가파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연봉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400조 원을 이제 받아가기로 1조 보상안이죠. 이 보상안 연봉이 아니라 보상안이라서 1,400조 원의 보상안을 합의를 했고 이 합의를 휴머노이드로 승부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뭐예요? 결국 자기가 1,400조의 보상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1억대 양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아킬레스건이 없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미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서 답지를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JP모건이 분석한 답지를 통해서 원익홀딩스의 향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여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가가 조정이 먼저 나온다.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익홀딩스는 지금 PBR 1.5배를 기준으로 27,750원을 이제 기준해서 조정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75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가가 얼마를 찍었습니까? 27,500원.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한 지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쪽지에 메모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은 PBR 1.5 적용시켰을 때 27,750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원익홀딩스는 그만큼 지금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건데 JP모건의 보고서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진행 상황을 비교를 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그 피규어 AI, 유비테크, 에지봇을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자,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허풍이다. 허파에 지금 바람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 JP모건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에서 막혔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1억대 양산을 지금 주주총회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이 내재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1억대 양산은 뭘 뜻할까요? 외주에서 받아 쓰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연간 목표 자체를 5,000대에서 무려 절반 이하인 2,000대까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고집으로 이 로봇 핸들을 나는 내재화를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뺏겨버립니다.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에 누가 선빵을 잘 날리느냐가 중요해요. 선빵에서 이 점유율 자체가 판가름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선빵을 잘 때리려면은 초기에 양산을 막 해놔서 이제 고객들이 이거 좀 어떻다 이게 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다음 버전으로 또 픽스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빵이 중요하다는 것은 테슬라도 결국에는 내재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외부에서 조달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습니까? 옵티머스에 대한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선용 구동기 핵심 로봇 부품을 중국의 산화 인텔리전트를 통해서 9,460억 원,
이 정도로 지금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아시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 내재화를 해보니까는 얼마나 이제 어려운 건지 알았단 말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니까는 야 이거 겉은 된장인데 먹어보니까 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외주 전략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게 이제 외주 전략으로 모든 이런 부품을 이제 이 라인업을 세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원익홀딩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 파트너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증권에서도 언급을 하는 부분이 How can the 코스피 move further?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코스피가 얼마나 더 날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본인들의 이제 이 종목들을 오픈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자신 있다라는 거거든. 어떤 자신이 있냐? 나는 이 주식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 코스피 더 올라갈 테니까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네들이 지금 원익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익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네들이 이번 달에는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본인들이 목적하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보유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투자은행 쪽에서는 이제 먼스, 달이 바뀌면은 이거를 변경을 합니다. 저는 증권가 출신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좀 어느 정도 근무 경력을 쌓았었어요.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월마다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이제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최소 예탁금이 이제 1억이에요. 이제 보통 다 그렇습니다. 1억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 금액을 불려주는 건데 지금 비중 자체는 한 종목에 거의 2%에서 3% 형식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투자자분의 공격 성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단타 매매를 하는 것처럼 비중을 세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좀 높죠, 여러분들. 뭐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마다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원익홀딩스를 그대로 꾸준히 지금 들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목표가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에 이것도 배고프다 이거예요. 배고프다. 이것도 여전히 나는 배가 부르지 않고 배가 고프다라는 반증인데 지금 기본적인 리레이팅 구간은 일단은 48,32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PBR 3.0에서 4.0 중간 값인데 자, 이 가격을 찍으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꼬꾸라지느냐? 요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기본이니까는. 기본. 여러분들.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런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조선주처럼 그러니까 한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처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나오는 건데 이 구간이 PBR로 산출을 하면은 4.5에서 5.5배다. 그래서 5.5배가 여러분들 저평가예요. 68,860원인데 주당. 왜 그러냐면은 자, 잘 보시면 휴림로봇. 지금 휴림로봇의 PBR이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5배. 자, 로보스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PBR이 몇 배예요? 8배입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PBR이 몇 배죠, 여러분들? 15배예요. 자,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PBR이 이거는 그냥 뭐 휴림 로봇에 준하는 요러한 PBR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다. 진짜 높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높은 것은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로보티즈가 몇 배예요? 로보티즈가 29배.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9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삼성이 지금 이 모든 액추에이터라든지 덱스처러스 핸드, 로봇손을 실질적으로 삼성이 내재화를 지금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기업의 이제 경영 방식은 이제 온도가 변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원익홀딩스가 로보틱스가 상장이 연기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계속해서 조정을 거치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휴머노이드 선전포고. 나 1억대 찍어낼 거니까는 들어올 때면 들어와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선전포고를 날린 이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외주를 자기의 지원군이죠. 자기의 우군들 이런 외주를 계속해서 섭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CLSA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원익홀딩스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배가 차겠다. 포만감을 좀 느끼는 가격대. 요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하반기에 일정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알레그로 핸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 프로젝트가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출시가 되면은 이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로봇 상장주 중에서는 거의 이제 뭐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원익홀딩스를 제외하고는 뭐예요? 그냥 떴다방처럼 테마잖아요. 떴다방처럼. 물론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느 정도 좀 협업을 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인증을 갖춘 기업은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 기술 플랫폼 이런 부분은 PBR 4.0에서 5.5배까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통해서 관련주 하나를 뽑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관련주가 뭐냐면은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돼서 뉴스 하나가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막상 지금 당장 찾아보려고 하니까는 나오지는 않는데 얘는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주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가 PBR을 보시면은 3.4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타 다른 로봇주보다 약간 좀 몸집이 왜소하고 유보율이 12,000%예요. 유보율. 그러니까 유보율이라는 게 이제 뭐 아시는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현금 부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현금 부자인데 곳간에다가 현금을 가득히 지금 쌓아놓고 있다. 곳간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유보율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무상증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유보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증설을 하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뭡니까 휴머노이드 관련주 중에서 의외로 좀 보기 힘든 유보율이 좀 많은 이런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 또 3,000%로 빠졌는데 다시 이제 원익홀딩스로 돌아오면은 그만큼 지금 이제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리레이팅 팽팽한 빨랫줄처럼 리레이팅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지금 홍콩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메타와 이제 AI 휴머노이드 협업 자체는 자율주행나 또는 그래픽카드 이제 보급보다 더 휘소한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의 성장은 메타가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P모건이 결국 기다려라. 기다리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외주 전략 병행하고 있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릴 린치 보세요, 여러분. 메릴 린치. 지금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샀냐면은 8월 27일 날에 30만 주를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샀습니다. 언제? 8월 29일 날에 17만 주.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한 만큼 매도로 얘네들이 토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메릴 린치도 CLSA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동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 극단적으로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메릴 린치도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3만 원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상이 정당화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걸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휴머노이드의 이런 지금 속도 자체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이제 뭐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잘
즐기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매일매일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참여하신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께도 제가 문자로 종목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주분들이 시장이 급락을 하잖아요. 계속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모아가야 되지? 이쪽에서만 지금 수익을 많이 찾고 계세요. 어떤 주식을 모아갈 생각. 물론 좋아요, 여러분들. 모아가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밀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돌려줄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일 씨를 뿌려서 당일 수확을 할 수 있는 요런 보험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씨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씨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이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형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대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 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실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 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가 됩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